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이 위스키의 종류 제대로 알고 마시고 있나요? 어떤 재료로 어떤 나라에서 만들어진 위스키인지 알고 있어요? 위스키를 마시는 분들 대부분이 내가 마시고 있는 이 위스키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져 있는지 위스키의 종류도 모르고 마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위스키 입문 강의를 많이 하는데 싱글 몰트 위스키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대로 설명하시는 분이 없었고, 내가 마시고 있는 이 위스키의 한 잔이 버번 위스키인지 싱글 몰트 위스키인지 블렌디드 위스키인지 모른 채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내가 먹는 이 회 한 점이 참치인지 연어인지 다금발인지 고등어인지 모르고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하는 위스키의 종류 알려드릴게요. 시작할게요. 위스키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스카치입니다. 스카치 이렇게 부르는데 도대체 스카치가 뭘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스카치는 바로 스코틀랜드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위스키 하면 스코틀랜드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알려드릴 거는 바로 나라별로 위스키를 분류하는 방식이에요. 소위 5대 위스키라고 불리우는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코틀랜드, 바로 스카치 위스키예요. 대표적으로 이 글렌피딕이 있는데 라벨을 보면은 스카치라고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일랜드 위스키입니다. 아일랜드 위스키는 아이리쉬라고 써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이리쉬 위스키, 자메선, 제임스 라벨을 보면 아이리쉬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독특한 거는 KEY로 끝납니다. 아일랜드 위스키들은 이렇게 KEY로 끝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 위스키인데 미국 위스키는 아메리칸 위스키라고 쓰여 있기보다는 보통은 버번 위스키, 라이 위스키 혹은 테네시 위스키 이렇게 쓰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메리칸 위스키라고 쓰여 있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미국 위스키 와일드 터키를 보면 켄터키 버번 위스키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버번이나 라이 혹은 테네시라고 써 있고요. 네 번째, 캐나다 위스키예요. 캐나다 위스키들은 캐네디언 위스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캐네디언 위스키라고 쓰여 있어요. 캐나다는 KY로 끝납니다. 아까 미국 거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미국 거는 이렇게 KEY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00%는 아닙니다. 메이커스 마크 같은 경우는 KY로 끝나요. 그 다음에 세계 5대 위스키의 마지막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위스키를 보시면은 제페니즈 위스키라고 써있어요. 제페니즈 위스키라고 써있죠? 일본도 KY로 끝나요. 이렇게 5개 나라를 세계 5대 위스키라고 부르고 있고, 기타 대만, 한국, 싱가포르, 호주 이런 기타 다른 나라들을 우리는 뉴월드 위스키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알려드렸으니까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지금이에요. 바로 재료와 만드는 방식에 따른 분류인데, 싱글 몰트 위스키가 뭔지, 블렌디드 위스키가 뭔지 이제는 제대로 알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스코틀랜드 기준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싱글 몰트 위스키예요. 싱글 몰트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싱글 몰트 위스키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대로 설명하시는 분들 많이 못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제대로 설명하실 수가 있어요. 싱글, 숫자 1이잖아요. 어떤 게 하나인지가 중요한데 바로 위스키 증류소가 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원액을 생산하는 증류소가 한 곳이에요 라는 뜻이고, 몰트는 싹티움 보리고 메가라고 부릅니다. 몰트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이 보리로만, 즉 싹티움 보리로만 만든 위스키를 우리가 몰트 위스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싱글 몰트 위스키는 어떤 위스키냐? 증류소 한 곳에서 보리로만 만든 위스키예요.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면 단일 증류소에서 메가 100%로 만든 위스키를 우리가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 글렌피딕, 맥켈란, 발베니 이런 위스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류 방식은 몰트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단식 증류 2회를 보통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예요. 일단 블렌디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여러 증류소의 원액을 섞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시 몰트란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얘 재료는 보리로만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는 여러 증류소의 원액을 섞었고 보리로만 만든 위스키를 우리가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라고 분류를 합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는 몽키 숄더나 네이키드 그라우스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싱글 그레인 위스키예요. 싱글, 한 곳, 즉 증류소 한 곳이란 뜻이고, 그레인, 곡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싱글 그레인 위스키는 한 증류소에서 여러 가지 곡물을 이용을 해서 만든 위스키를 우리가 싱글 그레인 위스키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만드는 방식에서 연속 증류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도 싸고 생산량도 많아요. 그레인 위스키는 상대적으로 몰트 위스키보다 좀 저렴한 편이고, 지금 생각나는 싱글 그레인 브랜드는 치타가 있네요. 그레인 위스키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블렌디드 그레인 위스키예요. 블렌디드란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즉 여러 곳의 증류소 원액을 섞었구나. 그리고 그레인, 여러 가지 곡물로 만든 위스키구나. 즉 여러 증류소의 원액을 섞었고 여러 가지 곡물로 만든 위스키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그레인 위스키를 만드는 목적은 이 그레인 위스키 단독으로 출시보다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이 블렌디드 위스키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레인 위스키 단독으로는 맛과 풍미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서 단독 출시는 잘 안되고, 그래도 있기는 해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을 뿐이지. 그래서 만약에 이 그레인 위스키를 접할 기회가 있다면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요 5번째가 바로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이 블렌디드 위스키는 보리로만 만든 몰트 위스키와 여러가지 곡물로 만든 그레인 위스키를 합친 거예요. 즉 2개를 섞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렌디드 위스키가 가장 대중적인 위스키예요. 브랜드만 들어도 아실 거예요. 조니 워커, 발렌타인, 그리고 연진이 위스키인 로얄 살루트, 시바스 리갈, 이런 위스키들이 있어요. 다른 글렌피딕이나 발베니는 안 들어보셨더라도 이런 이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위스키 시장의 70-80%가 블렌디드 위스키 시장입니다. 싱글 몰트 위스키 브랜드는 못 들어봤더라도 블렌디드 위스키 브랜드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버님들이 선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방금 알려드린 이 5가지, 싱글 몰트 위스키,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싱글 그레인 위스키, 블렌디드 그레인 위스키, 블렌디드 위스키, 요거는 재료와 생산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건데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꼭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미국의 한 곳의 증류소에서 보리 100%로 위스키를 만들었다. 그리고 단식 증류 방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요거는 싱글 몰트 아메리칸 위스키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싱글 몰트 위스키가 뭔지는 이제는 명확하게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은 바로 미국 위스키들 분류인데, 간혹 버번 위스키랑 싱글 몰트 위스키를 같은 선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분류입니다. 버번, 라이, 테네시는 미국에서만 사용되는 분류이고, 이런 이름이 들어있으면 다 미국 거예요. 가장 먼저 버번 위스키는 일단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재료가 옥수수가 51%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거는 새 오크통을 사용을 해야 되고 최소 2년 이상 숙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크통은 보통은 속을 토스팅하고 차링, 즉 굽고 태워가지고 검게 그을린 오크통을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는 와일드 터키, 메이커스 마크, 버팔로 트레이스, 그리고 러셀도 핫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버번 위스키에서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3개예요. 미국, 옥수수, 그리고 새 오크통.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테네시 위스키예요. 테네시 위스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테네시 주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재료도 옥수수 51%로 버번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버번의 친척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테네시 위스키에서 독특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스키 숙성하기 전에 숯 여과를 하는데, 사탕단풍나무라는 이 숯 가지고 위스키를 한번 걸러주고 오크통에 넣어서 숙성을 하게 돼요. 이 숯 여과 과정을 링컨 카운티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굳이 우리가 이 풀네임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테네시 위스키는 숯 여과를 한번 하는구나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브랜드는 잭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분류 바로 라이 위스키인데, 라이 위스키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재료예요. 재료. 호밀이 51% 이상 들어간 위스키를 우리가 라이 위스키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버번 위스키 만드는 곳에서 라이 위스키도 만들기 때문에 와일드 터키 라이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러셀에서도 라이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알코올 도수가 52도인데 생각보다 목 넘김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마트나 혹은 데일리샷 이런 데 보이시면 한 병 정도 한번 맛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위스키들을 분류하는 방식을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나라별로 분류하는 거, 두 번째 재료와 만드는 방식에 따른 분류, 그리고 미국 애들이 분류하는 방식, 이렇게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알려드렸습니다. 라벨을 하나 볼까요? 글렌피딕인데 스코틀랜드 위스키들은 라벨에 위스키 종류를 다 쓰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라고 써 있어요. 싱글, 증류소가 한 곳이겠구나. 몰트, 보리로만 만들었겠네. 스카치, 스코틀랜드에서 만든 위스키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렇게 라벨만 보셔도 위스키 종류가 우리는 분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칠 건데,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당연히 좋아요, 알람, 그리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제 목표 중에 하나가 5만, 구독자 5만, 아니 10만이에요. 10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더 알찬 정보로 다음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